취재 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본지 여론조사 결과 4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한 달 연속 47%에서 49%의 견고한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얻은 득표율 보다 10%포인트 높은 지지율로 오히려 대통령 당선 시기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지금 국면에 2022년 대통령 당선 시기보다 한 10% 정도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부 한대희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대희 기자.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결과로 47%로 집계가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이제 지적하셨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거 윤 대통령 당선 득표율보다 10% 높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득표율은 48.56%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온 47%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게 10% 차이가 날까라고 했을 때 당시에 48.56%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여론조사 결과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제하고 그제 금요일 토요일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지금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1시 반에 발표한 건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3월에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투표율이 77.1%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77.1%가 투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48.56%의 득표를 하면서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 국민을 100%로 봤을 때 지금 정확히 계산을 하면 48.56%가 기본적으로 37.44%의 득표를 한 거로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전 국민의 37.44%가 지지를 했는데 윤 대통령을 찍은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47%나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10%포인트나 더 많은 국민들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전옥현 차장님. 지금 이 자리에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나와 계십니다. 전옥현 차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이제 구도가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 이제 둘이 이제 맞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재명의 실체하고 지금 이재명의 실체하고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요 지지율이 이렇게 10%나 높게 나타난 것은 윤 대통령이 정말 좋아서 찍은 지지한다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비호감도 이런 거하고 이제 겹쳐서 지지율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실체를 보니까, 야, 이거 12개 범죄 플러스 알파잖아요. 12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 데스크 안에 캐비넷 안에 있는 게 정자동 호텔에서부터 시작하고 엄청 많거든요. 이제 2년 반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잠재적으로 제일 큰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계엄했다고 해서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 뭐라 붙였잖아요. 내란이다. 이렇게 해갖고 내란 수괴다. 이렇게 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2달 반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야, 생각보다 이재명이가 그냥 범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거 안 되겠네. 윤 대통령을 살려야 되겠네. 이 심정이 굉장히 크고 이게 이렇게 지지율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말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 집회가 있고 지금 여의도 집회 둘이 있잖아요. 두 군데 항상 사상 최대 인파가 모였다 그러잖아요. 구름 인파. 구름 인파 사상 최대 이게 나오는 건 뭐냐? 그만큼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이 이제 헌법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헌법을 무너뜨리겠구나.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대선 때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을 보면은
이제 하나는 포퓰리즘이고 네. 다른 하나는 우리 국가 정책 속에 반하는 정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뭡니까? 권력이 국민한테 나오잖아요. 네네. 국민이 뭘로 표시하냐? 투표 갖고 표시하거든요. 그래 이때야말로 우리가 옛날에는 전화 오면 기차 타고 전화 끊었는데 이러면 안 돼. 네. 여론에 이게 반영이 돼야 돼. 숫자화해야 돼. 개량화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정말 헌법 가치를 지켜갖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래서는 지금 우리가 윤 대통령도 맨날 저 2030 얼마나 챙깁니까? 우리 뭐 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식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은 게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 센 욕망 아닙니까? 네네. 이거 미래가 없어져.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47%. 이거 대통령 지난 22년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보다 무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본지의 그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그 1000명을 상대로 이 전화를 걸어서 ARS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들이 대선 시기에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보다 10%나 더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더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네. 이거 10%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수치의 수치를 가진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예. 이건 아마 이거는 반민주예요. 네네. 그게. 그래서 이 헌재가 네. 이 국민 여론, 헌재 재판은 모든 법조인도 그렇잖아요. 이 순수 형사 재판하고 다른 게 이거는 정치 재판의 성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자유민주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 여론, 여론이거든요. 여론 아닙니까? 이거를 헌재가 무시한다? 그럼 헌재가 없애야 되죠. 네, 한대희 기자, 대통령 지지율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조사를 했는데요. 네. 1차입니다. 1차가 지난 1월 3일하고 4일 해서 이틀간 조사를 해서 40% 첫 지지율이 나왔댔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 46%로 올라갔다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차, 3주차에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거의 골든크로스까지 그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반전이 됐다가 지금은 48, 47%를 쭉 유지하면서 나타나고 있고요. 저 40%를 처음 넘어갔을 때 네. 그때 아시아투데이와 여론조사 코프라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협박을 당하는 아주 위협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저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저게 발단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더 결집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때 아시아투데이하고 여론조사 기관을 둘 다 고발한다 했는데 언론사 고발하면 언론 자유를 박탈하는 이건 공산주의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여론조사 기관 했는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결국 여심위에서 또 기각됐죠.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한길 선생을 갖다가 또 고발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자유주의 세력이 맞네. 이게 반국가 세력이네.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예. 한대희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가 없이는 탄핵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함께 지금 내란죄 관련해 갖고는 솔직히 그 국회 측에서 헌재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탄핵 소추에서 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특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오차범위 47%라고 해도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거든요. 그럼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국민이 반으로 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국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고요. 즉각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라서서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힘을 얻었죠. 힘을 얻었죠. 네. 힘을 얻었고 또 이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또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복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여론조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탄핵 찬반 여론이 한 달 연속 그 탄핵 찬성과 반대가 오차 범위 내부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적어도 67% 이상의 국민 여론이 탄핵을 찬성해야 직선제 선거에서 뽑힌 전 국민이 직접 자기 손으로 손수 뽑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서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47%였습니다. 기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47%였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적어도 국민의 3분의 2 이상, 67% 이상이 탄핵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그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과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51%, 반대해서 기각시켜서 복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47%입니다. 전부 오차 범위 내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아투데이의 여론조사 방송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한 달 내내 이렇게 오차 범위 내부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 67% 이상이 탄핵을 요구해야만 탄핵의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대희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들어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최종 결정을 물은 결과 국민의 47%가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에 아시아투데이가 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가 47% 나왔고요. 네네. 탄핵 찬성이 50% 나왔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도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한 달여 동안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계속 보이는 수치 지금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을 기각하는 국민의 여론이 어느 정도 높냐? 최소한 47%부터 50%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제 기각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탄핵 인용해야 된다라는 수치를 지난 한 달 동안 봤을 때 50부터 52% 사이였어요. 네. 그러면 지금 탄핵 찬성 여론과 탄핵 반대 여론이 거의 같은 지금 수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게 탄핵 반대 여론이 일단은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좀 상당히 현재에서 고민을 하고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내리면 안 된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직선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직선제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은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 수치로 보면 한 67%가 이제 인용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미 50%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67%는 나올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옥힌 차장님. 예.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탄핵 찬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팽팽한 상황에서 전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요,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도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문재인 때 국민을 갖다가 둘로 나눠서 통치를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오로지 문재인 민주당이니까 진보 쪽만 보고 통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진보도 중요하고 보수도 중요해요. 네네. 어차피 바뀌는 두 개가 있어야 차가 가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한쪽을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찬반도 지금 데이터상으로도 지금 절반씩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다 달라지거든요. 너무나 극과 극의 이념 대립, 진영 대립 이것도
절대적인 정치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선 법률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가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법률가도 이 좌파와 그다음에 이제 그 우파가 있는데 허영 교수님 있잖아요. 네, 허영 지금 우리 헌법 교수. 대한민국에서 제일 원로 중에 이제 과거에 이제 원로라고 하면은 뭐 이제 김철수 교수인데 김철수 서울대 교수는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계신 헌법학자 중에서는 제일 원로 중에 원로이면서 그 학자적인 시각, 법리 해석, 특히 헌법. 허영 교수님 말씀이 맞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에 있는 그 변호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법과대학 출신도 그렇고 지금 허영 교수님의 헌법학 책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영 교수님이 딱 한마디가 모든 걸 대변해 준다고 봐요. 만약에 탄핵을 하면 헌재는 가루가 될 것이다. 가루가 될 것이다. 이거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설명이 필요 없어.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 학자. 이분 학자거든요. 뭐 장관시켜준다, 총리시켜준다 해도 다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연구만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독일에서부터 이제 정교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고 대한민국 그 헌법학자로서는 아주 상당한 그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국제적으로도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딱 한마디로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면 가루가 날 것이다. 이 얘기는 이거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분이 10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절대로 인용돼서는 안 된다고 각하돼야 된다고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절대로 이거는 심리를 해서는 안 되는 요건에 받지 않는 왜? 통치권의 차원이니까. 그래서 유창종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유창종 전에 이제 중앙지검장도 하신 분인데 요 분이 마침 중앙지검장 할 때 DJ 그 대북 송금 사건이 나왔대요. 그때 이제 그 논란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의견이 다 달라갖고 총장 따로 대검차장 따로 중앙지검장 따로 의견이 다 나눠서 회의를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구속을 취소를 지휘해야 되느냐 마느냐 갖고 싸우듯이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는 드러나게 이번 같이 항명 사건 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뭐가 됐느냐 바로 통치행위다. 이거는 대북 송금한 것도 대통령이 국가적인 통치권자 입장에서 판단은 통치행위야. 그래서 이거 심사하면 안 돼. 그래서 아예 안 다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실무자들만 시점을 다뤘고.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예. 이번 사건도 대통령이 헌재에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다 얘기는 못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 당신들 지혜롭게 판단해 봐. 통치행위 차원에서 한 거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안의 성격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여론의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헌법학자가 봐도 그렇고 이거는 무조건 각하라 이거죠. 각하다. 예. 한대희 기자 다음 여론조사 지금 현재 그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헌재가 내란죄의 핵심 증거가 됐다고 하는 게 바로 홍장원 메모와 그리고 지금 저거 있지 않습니까?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그 증언 그것이 지금 이제 내란죄의 그 핵심 증거가 됐는데 그 증거들이 다 오염이 돼서 지금 그것의 증거 능력이 거의 떨어졌다는 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제 금요일 토요일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에서 물어봤습니다. 곽종근의 진술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 관련해서 곽종근의 진술과 홍장원의 메모 이렇게 핵심 증거들이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47%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 국민의 47%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가 4%였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은 내란죄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9%였습니다. 확실하게 내란죄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9%고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47%였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한 사람이 4%였습니다. 그러니까 47 플러스 4 절반 이상의 국민이 내란죄인지 안 그러면 내란죄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대희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8일간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국민의 47%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률은 49%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 오차범위 내에서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란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한 여론이 4%로 또 집계가 됐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는요, 18세부터 29세까지 43%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30대가 45%, 40대가 34%로 나왔습니다. 가장 그 높은 비율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그 세대는 70세 이상인데요. 70세 이상부터 이제 반대로 쭉 내려오면서 60세가 53%, 50대가 45%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어떤 감정을 또 이 내란죄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응답인데요. 서울이 44% 서울 시민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인천, 경기도 44%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이제 지적한 그 여론은 이제 대구, 경북이 65%, 부울경이 52%, 부울경이 네, 52%. 그리고 강원, 제주도 57%로 상당히 높게 집계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응답률이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거의 겹치는. 네. 그래서 거의 겹치는 그런 수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가 이렇게 맞물려서 내란죄에 대한 그런 이제 평가가 내려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애매한 상황이죠. 네. 법 쪽에서 애매하면 무죄라는 그런 원칙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애매하면 무죄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전옥현 차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됐지 않습니까? 네네. 석방됐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뭐 제 주변에 있는 법률가들, 네. 법률가들 좀 실력 있고 상당히 또 이 경륜이 있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법률적인 성격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석방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의미가.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원칙적인 의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법률 문제니까 네. 법률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석방이 내란죄에도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내란죄 담당 재판장이 이번에 구속을 취소한 지기현 똑같은 판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넓게 판단을 해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심판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내란죄는 흔히 얘기하대로 이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 기각. 네. 예, 왜냐하면 불법성을 굉장히 따졌잖아요. 네. 예,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내란죄도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준다. 네. 줘야 된다. 왜냐하면 헌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검찰 수사 기록을 쓰면 검찰 수사 기록은 잘못됐다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검찰 수사 기록이 그게 엉터리한 거 다 알잖아요. 오염이 돼가지고. 네. 곽종근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곽종근, 홍장원이 다 오염됐다는 네. 거 헌재에서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다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다가 이 지기현 담당 판사도 내란죄 담당 판사도 이건 불법성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거는 구속의 사유가 없다 그래서 석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술 그리고 검찰 조사에 사실적인 그게 아니고 오염된 진술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다. 네네. 예, 저도 이제 법률가들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헌재도 영향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헌재 판결이 자기네가 본래 따놓을 때는 이번 주 뭐 대부분들이 한 14일 날 금요일 날 판결을 하려 했는데 이게 확 틀어져 가지고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진술하고 홍장훈 메모 때문에도 틀어져 갖고 좀 머리가 아팠는데 네. 아니 지기현 판사가 이거 석방을 취소해 버리니까 이제 더 골치 아파지게 된 골치 거죠. 아파지죠. 네. 그래서 판결도 이번 주 판결이 아니고 더 늦어질 것이다. 그런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대세더라고요. 예, 그게 대세요. 네. 그 얘기는 영향을 벌써 줬다는 얘기죠. 네네. 예. 5대 지금 현재 차장님 지금 현재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예. 기각과 인용이 예. 5대 3이라고 인용이 5고 예. 기각이 3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것이 현재
그래서 이번 석방 판사의 판결문이 뭐 그런 버티고 있는 3명의 판사 재판관에게 어떤 힘을 주는, 버틸 힘을, 명분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성향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뭐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초창기에 이제 5대3이 나오다가 중간에 4대4가 나오고,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대4가 조금 우세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기대하는 그렇게 이제 비율을 추산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재판관들 성향입니다. 예, 재판관들 성향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누가 임명했느냐, 임명권자가 문재인이냐, 윤 대통령이냐, 이게 기준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과거의 판결 성향을 볼 때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요 두 가지 기준으로 보는데 저는 뭐 둘 다 좋은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법연구회 문영배, 그다음에 이미선, 정계선,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법 소속 판사로 알려졌어요. 이거 확인된 겁니다. 이거 팩트, 평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으면서도 확실하게 우파인 판결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번에 주심으로 있는 정영식 맞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조이대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복형 김복형 여성 헌재 재판관. 그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인한 조한창. 예, 조한창은 뭐 대법관으로까지 추천했으니까 보수가 맞다고 봐야죠. 예, 요 3명은 움직이지 않는 보수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누면은 지금 3대3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리느냐? 김명수가 추천한 사람이 2명 있어요. 이게 김영도하고 하나는 정정미예요. 김영도하고 정정미인데 이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김명수가 추천했고, 이제 윤 대통령이 했으니까 윤 대통령 마음에 안 든 사람을 추천했겠느냐.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도 보수로 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다 조사해보고 제가 친구들도 다 조사해봤는데 말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최근의 판결상에 보면 한 사람, 김영두는 약간의 중도 살짝 우파가 있고, 정정민은 완전히 이 사람은 좌파예요. 제가 보기에 김명수가 걸은 것 같아. 윤 대통령이 한 사람 우리 편 시킵시다. 그래갖고 우리 법 같은 사람을 시킨 게 정정미고, 한 사람은 그래도 대통령 임명권자 주는데, 대통령 또 이 체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제가 김영두를 양보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결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차 확인이 된 게 이진숙 위원장 할 때 보니까 이게 5대3 했잖아요. 5대3. 이게 딱 갈려진 거예요. 예. 참 4대4. 예, 죄송합니다. 4대4. 김영두가 우리 쪽으로 온 거예요. 기각적으로. 그래서 4대4가 이제 그때부터 4대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왜 5대3이냐. 이게 지금 이제 쭉 볼 때 지금 이제 이 판이 좀 많이 흐트러졌잖아요. 판이 흐트러지면서 우리법연구회 3명만 똘똘 뭉치고, 나머지 이제 정정민도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대3으로 지금 간 것이 아니냐. 그 5대3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의 명을 못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가 이 마흔여기를 불러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자사자 마흔여기 선거를 맨 먼저 빨리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을 보면 마흔여기 갖다 놓기만 해. 헌재들 가루가 될 거야. 그러니까 또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 심리는 계속 늦어진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인데요.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45, 민주당 35, 45대 35. 국민의힘이 5차 범위 밖에서 10%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마치 또 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국민의힘이 극우적 성향을 보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치솟고 올라온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도 있었지만은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국민의힘 45%, 민주당 35%, 국민의힘이 5차 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갑자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의 꾸준한 여론조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흐름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한대희 기자,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5차 범위 밖에서 앞선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견고하게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한대희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이 오늘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45%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5%로 나오면서 10%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솔직히 경쟁이라기보다도 완전한 이제 합승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이기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번 주에는 이제 4% 차이로 솔직히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좁혀졌었거든요. 네. 차이가. 그런데 이번 주에 국민의힘이 3% 상승을 하고 민주당이 3% 하락을 하면서 10%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제 극우로 이제 매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을 내면서 보수 클릭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정상적인 보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데 대한 좀 반발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을 한 달 동안 우리가 지켜봤을 때 이게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42%부터 46% 사이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한 달 동안 얼마 정도의 그 지지율을 나타냈냐? 34%부터 39% 사이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국민의힘이 42 내지 46, 민주당이 34 내지 39로 봤을 때 제일 큰 차이로 보면 거의 10%, 적은 차이로 봤을 때도 최소한 4%, 3% 차이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최소한 국민의힘이 3%부터 10% 차이를 두면서 민주당을 이기고 있다. 네. 그리고 10%를 보이는 오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압승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한대희 기자,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게 지지난주입니까? 갤럽에서 말입니다. 네.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폭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 당시에 전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와는 동떨어진 아주 툭툭 튀는 그런 여론조사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여론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의 극우화 경향 때문에 이렇게 당 지지율이 폭락했다라고 이제 한동훈 친한파 의원들이 좀 막 이렇게 목소리를 드높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또 부채질한 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중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중동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의 극우화가 국힘 지지율의 폭락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는 갑자기 이렇게 널뛸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전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널뛸 수가 없는데 갑자기 아닌 밤에 홍두깨격으로 갤럽이 이상한 여론조사를 하나 툭 던졌어요. 툭 던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국힘 내부에서 당의 이 극우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 한 사람에 매달리면 우리 당이 폭망한다. 우리가 당이 진짜 이제 중도표를 의식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높아졌고 그것이 이제 갤럽이 앞에 선두포를 쏘고 그리고 조중동이 따라오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 주부터 또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실제 대세의 흐름은, 여론의 흐름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게 이번 우리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한대 기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그 추세대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40% 이하로 떨어지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난 이제 1월에 저희가 이제 1차 여론조사를 했을 때 39%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35%입니다. 네. 그러니까 40%를 찍지를 못하고 있어요. 1차에서 39%고 2차가 35%, 3차도 35%, 그리고 37, 39, 36, 34, 38 하고 이제 이번 주가 이제 35%를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40% 이상을 지금 넘어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본인들의 이제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구구몰이, 국민의힘에 대한 구구몰이 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또 이제 정상적인 보수다라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보수 참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결과를 오늘 아마 민주당이 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계속 이제 우클릭을 껍데기만 우클릭 하다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더 이제 치명타를 입는 정도로 가지 않겠나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요.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의 그 민주당이 지금 30%대, 지금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40%를 못 치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50%를 치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게 저는 이번에 우리 이제 아시아투데이, 아까도 이제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시아투데이 1월 초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만큼 민주당이 충격을 받아서 고발하고 난리친 거 아니에요. 40% 예. 돌파. 그 돌파 이후로 여론이 확 달라지고 있어요. 네. 이것만 보더라도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네. 그 민주당하고 이게 연계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이제 우리 한대희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역별 그 내란죄 평가하는 거, 내란죄가 옳다 틀리다 이거 인식이 말이죠. 호남에서 인식을 지금 제가 보니까 호남에서 내란이 아니다. 네. 내란이 아니다라고 보는 비율이 무려 32%예요. 네. 내란이 아니다. 이게 호남에서가 32%입니다. 그리고 내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64%밖에 되지 않아요. 네, 네. 이게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어제도 법원에서 구속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수 하나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란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이재명이가. 네네. 그래 이재명이가 여전히 내란죄 하나만 매달리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정치 생명이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국민한테 안 먹히는 겁니다. 네. 예. 아니 지금 이재명이가 지지율을 치고 올라면 호남에서 DJ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이렇게 호남에서의 인정률이 하려면 지금 최소한도 한 80% 네. 육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50% 초중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20,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20, 30% 떨어지는 것만큼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지지율이 32%. 네.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네네. 이 벽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벽은 내란 몰이를 안 해야 돼. 아하. 근데 내란 몰이를 안 하면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네, 아이러니 맞네. 딜레마에 빠져갖고 이거를 헤어나려고 보수를 참칭하는데 더 빠지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보수 놀이 우클릭하는데 더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금방 전옥현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여론이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언행 때문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 어제 그제 조금 전에 발표된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에서 뭘 물었느냐면 이재명 대표의 언행이 진실되다고 믿느냐 안 그러면 거짓되다고 믿느냐라고 딱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55%가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민주당으로서는 충격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을 높이기는 힘들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한대희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 55%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역별로 좀 제가 좀 먼저 짚으려고 하는데요. 네. 광주 전라에서 이재명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신뢰한다가 36%, 신뢰하지 않는다가 36%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뢰한다가 강주 전라 지역에서 좀 높겠죠. 네,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지역에서는요. 네. 전국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50% 내지 60% 이상의 전국에서? 국민들이 서울에서 53%네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인천, 경기 응답을 53. 했습니다. 네. 네. 인천, 경기가 53, 서울이 53,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이제 54%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6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63%가 나왔고요. 강원, 제주에서는 또 63%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대한민국의 강주 전라를 내놓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반 이상, 60% 이상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언행을 신뢰하지 않는다. 네. 거짓말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입만 열면 거짓말.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게 연령별로도 보면요.
18세부터 29세는 49%입니다. 49%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30대도 꽤 높습니다. 56%. 40대도 44%나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50대부터는 또 쭉 올라가는데요. 50대에서는 50%, 60대에서는 62%, 70대 이상에서는 68%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국민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요. 이재명 그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 이제 그 검사 사칭 관련된 그 과거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그 문제가 좀 제기됐지 않습니까? 검사 사칭을 해서 이제 전화를 걸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전 성남시장의 그 비서관한테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 그런데 이제 뭐 아주 이제 아는 만큼 해달라. 라면서 그에 대해서 좀 본인을 좀 본인에 대해서 좀 그 증언을 좀 감싸줘라 이런 느낌이 들게 반응을 했지만 그게 언론에 공개된 엄청나게 국민들이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쭉 오면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가히 충격적인 발언.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했다가 진보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가 왜 존경하냐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지라는 그 유명한 발언.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국민들의 인식 속에 남아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55%나 이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전옥균 차장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네네. 석방되고 또 이런 지금 우리 본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불신감, 전 국민적인 불신감이 이렇게 여론으로 확인이 되면 민주당 내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 어떻게 좀 더 증폭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비명이라는 말만 있었지 비명들의 목소리는 안 들렸거든요. 없었죠. 거의 왜냐면 그 목소리 아예 안 나오게 하려고 공천사부터 딱 비명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이제 아예 안 나오는 비명 횡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비명 횡사라고 그랬죠. 친명 횡재. 그 정도로 이제 사자성어가 돌 정도가 됐으니까 완전히 그래서 일당 독재 아니겠습니까? 사당화. 그게 효과를 봤어요. 근데 효과를 봤는데 이제부터는 여론이 이제 그러니까 1월부터 쭉 달라지고 있잖아요. 쭉 달라지면서 이재명이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왜 내란 몰이를 하느냐. 이게 홍장원 각정원에 의해서 확인되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에 중앙지법 판결 구속이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명계들이 이재명이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아는구나.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은 이재명이 비호감도만 올라가잖아요. 이래다가는 일각에서 그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은 그럴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지만은 한두 달 전만 해도 만약에 대선이 있더라도 이재명이는 이거 아예 등록도 못해.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도 못 내.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위험성이 그냥 시나리오가 아니고 현실화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비명들이 알고 이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인 게 물론 이제 비명 다음으로 친명 다음으로 이제 나름대로 있는 게 친문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일기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그다음에 그때 대변했던 고민정. 요런 두 사람들이 세게 입을 열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인태도 요즘 좀 발언이 좀 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가 전에는 옳은말 한 번씩 했잖아요. 근데 정성호도 카바하는 데만 바쁘지 옳은말을 못 해요. 이걸 보면 왜냐면 친명 좌장이라는 정성호가 전에는 그래도 이제 흐름이 좀 아닌가 싶으면은 방어도 좀 많이 했고 또 이제 옳은 말도 조금씩 했는데 아예 옳은 말 할 형편이 안 돼. 왜냐하면 옳은 말 해버리면 이재명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확실히 되니까. 자, 그런 걸 보면은 이제는 비명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이 상당히 이제 커졌다. 이게 병뚜껑이 지금은 이제 열린 상태입니다. 열렸고 병뚜껑을 이제는 버리고 좀만 지나면 몸통까지도 버릴 것이다. 병 몸통을 버리는 날은 이제 선거법 여기 3월 20일이나 선거 20에서 제가 보기엔 더 세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3월 2심 결과 2심 결과 3월 26일 선거권 박탈 그렇죠. 비선거권 박탈하는 거 2심에서 박탈되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은 이제 몸통인
이재명을 버리지 않으면 네. 우리 저 민주당이 살 길이 없다. 이 얘기가 나올 것 살 같아요. 길이 없다. 예. 네, 네, 네. 그게 하나의 중요한 이 변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전옥현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오늘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등 일부 언론들, 좌파 언론들은 우리 이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가 편파적인 질문으로서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심지어 뭐 고발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 어느 정도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한 이후 약 2달 동안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갤럽 등 일부 정신 나간 여론조사를 빼고는 일부 정신 나간 여론조사를 빼고는 아시아투데이가 처음으로 올 들어서 40% 이상 그 윤 대통령 지지율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을 앞선 이후로 그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한대희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그 9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한 이후 약 2달 가까이 오차범위 밖 우위를 유지 중이라는 그런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국민의힘은 45%,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35%로 이번 주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이 지지율들을 보면요, 지난 이제 1월 1차부터 저희가 이제 10차까지, 오늘로서 이제 10차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차에서 36%를 찍었다가 2차에서 42%로 찍고, 그리고 46% 3차를 찍은 다음에 쭉 해서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번 여론조사 45%까지 그러니까 이제 40% 초중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1월 초죠. 이게 3일하고 4일 이틀간 조사한 건데요. 처음 1차 여론조사에서 39%가 네, 이제 민주당. 지금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정당 지지율 그래프를 보시면 시기별로 당시 그 지지율이 어땠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1차부터 10차까지 매주 지금 정당 지지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그래프가 국민의힘이고 파란 그래프가 민주당입니다. 1차부터 10차까지 매주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2달 넘었지 않습니까? 2달 넘었습니다. 2달 한 반 정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1차부터 이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결과가 아니라 이게 이런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의 민주당으로서는 암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런 흐름이 고착화됐다는 건 좀처럼 뒤집기 힘들거든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은 있지만은 어쨌든 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한대희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1차에서는 당시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3%포인트 차로 이제 앞서 있었는데요. 네. 2차부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2차가 골든 크로스죠. 3차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42에서 35로 앞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네. 그런 2차에서 저때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어갔을 겁니다. 46%가 됐을 때고요. 50%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되는 그 시점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46%. 그러니까 항상 네.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4% 앞서가면서 당 지지율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견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보시면 이제 35%입니다. 3차에서. 그리고 4차에서 민주당이 37, 5차 39, 6차 36,
7차 36, 그리고 8차가 34, 그리고 저번 주죠. 9차가 38, 그리고 이번 주가 35%입니다. 그럼 지지율 이 구간별로 이제 2달 동안 저희 아시아투데이와 코프라가 여론조사한 이 결과를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은 34%에서 39%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39가 고점이네요. 네. 39가 이제 5차에서 39%로 올라갔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40% 그 구간을 올라 못 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곧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박스권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갇혔다고 요즘 평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역시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명계가 다 없기 때문에, 전멸했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35%, 민주당의 지지율 35%는 곧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1차가 1월 3일에서 4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아시아투데이가 1월 3일, 4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고, 10차, 마지막 10차가 3월 7일부터 8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36에서 40%를 넘은 뒤로 계속 42, 46, 44, 43 이렇게 45까지 왔는데요. 저것보다 한 4% 위에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을 끌고 있거든요. 끌고 있고 당 지지율 플러스 4 내지는 5 정도 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만 견고하게 40% 초반에서 중반을 왔다 딱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45에서 50 사이를 딱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5%포인트 앞에서 윤 대통령이 당 지지율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한 입장 좀 전해 주십시오. 한 기자? 네네. 지금 그거죠? 네. 정당 지지도가 되었죠. 정당 지지도를 2달 동안 저희가 이제 그 1차부터 10차까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금 민주당은 40%.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입니다.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되냐, 인용해야 되냐를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국민의 47%가 이번 주 결과죠. 47%가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또는 각하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탄핵 인용은 이제 51%로 이번 주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지표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가 50% 초반대에서 이제 오르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을 각하해야 된다가 이제 47%부터 48% 사이를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르내리고 저기 한 또 1, 2%, 2% 정도 잘 모르겠다가 있죠. 네네. 잘 모르겠다가 지금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탄핵 기각과 각하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47대 51이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오차범위 내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반반으로 갈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반반으로 갈린 이유가 뭐냐면 중도층이 아직은 조금 탄핵 인용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 탄핵 기각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단은 어제 저녁에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좋은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나면은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관련해서 탄핵 기각 쪽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여론 응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옥현 차장님, 예.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석방될 때 말입니다. 네네. 석방될 때 이재명 대표의 TV 보도를 보니 얼굴이 네. 거의 좀 아주 흑빛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좀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집회할 때 네네. 그 이재명이 그 얼굴 보십시오. 네. 완전히 그냥 뭐 X색이 됐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환상에 젖어 있었던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되면서 아, 내 세상에 왔구나. 네. 이렇게 환상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네. 신이 나가지고 그 내란 몰이를 쭉 해온 거예요. 내란몰이를 했죠. 예, 내란 몰이에 성공이 됐어. 네. 그런데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아투데이에서 연초에 맨 먼저 여론조사를 딱 까보니까 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여론이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으로 가다가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급 유턴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예. 그러는데 이제 그 헌재 변론이 끝나면서 이제 우리 보수 우파들이 우리 국민들이 결집을 했잖아요. 네네.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헌재가 완전히 이재명의 명에 따라서 춤을 추듯이 재판을 운영해 왔어요. 요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네네. 왜? 문영배가 뭐 적당한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현직 했죠. 대통령한테 인상 쓰면서 이런 거 두들기고 말이죠. 뭐 종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그러면 저 헌법 그 TF 다시 회의하란 말이야. 이게 헐 얘기입니까? 예의상으로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지금 쭉 여론조사 결과도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탄핵 실패 이런 지표가 싹 다 바뀐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꿈이 이제 깨졌거든요. 네네네. 꿈이 깨지니까 이재명이는 꿈이 깨지면 본질을 찾는 게 아니라 네네. 갈 때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5개 범죄에 5개 재판, 12개 범죄. 감옥 갈 걱정. 감옥 갈 밖에 없잖아요. 감옥 갈 걱정을 감옥 하는 갈 거예요. 걱정이니까 네네. 윤 대통령이 구속될 때만 해도 얼마나 좋아하고 신나했어요. 네네네. 아이고 앞이 안 보이지. 네. 그러니까 X색이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내가 죄진 게 맞다. 네네. 더 이상 거짓말이 안 통하는구나. 네. 여기도 거짓말 안 통하는 거 다 나왔잖아요. 네네. 지표도. 네.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네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 탄핵 소추단이 엮은 유죄의 증거로 엮은 가장 또 핵심 진술 중에 하나 곽종근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이 있는데 이 최근에 이 일부 언론의 보도에 특종 단독 보도에 의해서 곽종근의 진술이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본인의 녹취록이 나왔단 말입니다.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곽종근의 진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 이게 증거 능력이 지금 거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예. 지금 뭐 홍장원의 메모도 지금 버전이 한 4개 정도 나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은 그 핵심 증거가 검찰의 증거 능력이 애매하거든요. 이걸 증거로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헌재도 참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걸로 판결을 내렸다가는 조직 해체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재판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곽종근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시아투데이가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전 국민들에게 1000명의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ARS 여론조사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42%,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4%. 42 플러스 14를 하면 반이 넘습니다. 반이 넘고 확실하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 말입니다. 증거 능력이 여론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은 저 정도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정도의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사를 쓸 때도 이게 딱 떨어져야 그게 입증 자료가 되는 거지. 저 정도로 애매한 자료를 가지고 팩트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대희 기자, 이 여론조사 결과 전해 주십시오. 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요. 지난 3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문제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
문제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나왔습니다. 네. 14%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꽤 좀 있을 겁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건데요. 중요한 것은 아는 그 군집에서 42%가 이제 문제 있다, 44%가 문제 없다. 라는 응답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이거 네.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반반으로 갈렸는데 이 정도면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 절반이 이게 양쪽으로 지금 문제가 한쪽은 이제 문제가 있다, 한쪽은 문제 없다라는 건데 이 정도면은 증거로 쓰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곽전 사령관에 대한 이 문제는 앞서 이제 지난해 12월 5일 본인의 이제 지인 뭐 고등학교 동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창과의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 당시 이제 곽전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한테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 민주당이 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저도 이제 특정 지을 수 없겠지만 뭐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죠. 네. 내란죄를 나를 엮으려고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라는 녹취록이 이제 공개됐습니다. 네네.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말했고요. 이에 대해서 그 이슈를 취재를 했던 한 언론사에서 그러면 그 친구분한테 그러면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하는데 그 배우가 그 대상이 누구라고 보니 하니까 친구분이 국민의힘은 아니겠죠라고 답했거든요. 그러면 뭐 어디라고 민주당이죠, 민주당. 이런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이게 12월 6일에 원래 어떻게 됐냐면요. 12월 6일에 각종근 사령관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그 생중계 그 유튜브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원을 뽑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을 뽑으라고 했습니까? 그 비슷한 질문이 나갔을 때 분명히 곽 전 사령관은 인원을 뽑으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이제 또 박모 의원이 또 의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게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국회의원을 뽑으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내란죄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증거로도 쓸 수 없는 이런 걸 갖고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되냐, 이런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장님.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전옥균 차장님,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일부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응이 또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조금 강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중도 타령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중도는요, 그러니까 양쪽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게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중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집에 찾아가지. 그렇죠. 못 되는 집으로 절대 안 가요. 아니, 중도는 그만큼 스마트한 거예요. 아니, 싸우는 집에 누가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잘 되려면 지금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 정치를 해야지. 예. 아시아투데이 같이 정확하게 하는 데이터를 정치를 해야지. 여기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4, 5% 정도 리드해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몇 달 전에 계속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물어봐요. 국민의힘을 왜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나 윤 대통령 지지하기 때문에 지지네. 아예 그렇게 까놓고 얘기는 조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거든. 근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 마치 중도표가 도망가는 걸로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게 요 프레임을, 이게 자기네 프레임 지금 걸고 있는 중도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앙지법에서 판결을 확실하게 내려줬잖아요. 윤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감한 판결을 내려서 고맙다 했잖아요. 용감한인가요? 용감한. 예. 자, 그런 것처럼 내란 세력이, 그러니까 이게 중도 타령하는 것도 내란 몰이 세력, 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 배짱도 없어. 예.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탈피해서 지금부터는요, 어디에 이제 방점을 쳐야 되느냐. 확실하게 윤 대통령을 살리는 것이 당연을 살리는 것이고, 당연을 살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까지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의 비전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따라와요? 저절로 2030 따라오고, 저절로 중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만들겠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누가 싫어해요? 예. 이재명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네. 중도 타령하는 세상도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를 그 지향점, 그 방법론에서 그런 인식의 프레임의 전환을 가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런 식으로 당을 리드해 나가고 정부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정부도 리드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내란 몰이한 세력들 있잖아요. 네네. 내란 몰이한 세력들을 엄격하게 그야말로 법치에 입각해서 엄격하게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사법 처리. 정치적으로 처리할 사람은 또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없도록. 일이 없도록. 예. 네네. 그래서 그 사법 그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매섭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법이 살아나니까 좋네. 네. 거짓말을 하니까 안 되는구나. 안 통하는구나. 네. 이걸 알게 해야 돼요. 네. 그게 결국은 다 통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렇습니다. 다 알아요. 시간 지나면. 네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지금까지 짚어왔던 허점. 그래서 권영세 권성도이가 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싫어하느냐. 요것들이 말이지 지정치하려고 달려들으니까. 얼마 전에 3.1절 집회에 얼굴을 안 뒤밀어 가지고 참. 두 사람이 다 쌍권 두 분이 3.1절 집회에 우리 탄핵 반대 집회에 얼굴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당이 극우화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아니 법치를 지키겠다는데 왜 극우화 개념, 이 극우라는 개념은요. 대한민국에는 극우가 없어요. 아니 극우가 누구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막말로? 아니 그런데 차장님 극우라는 거는 정치학 사전에 찾아보면요. 예. 첫 번째는 폭력을 지향을 그 한다는. 폭력 기본이. 두 번째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든지. 이 나치 다 저 극우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혈통주의, 예. 특정 종교 주의 그런 것에 대해 리트머스 시험지를 다 통과해야 극우인데. 옳으신 말씀. 예, 대한민국에는 자기를 배제하기 위해서 상대를 망신을 주고 낙인을 찍기 위한 그 언어로 쓰고 있는 게 극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그런 말을 쓰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자신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전옥계 차장님. 예. 지금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 소추 과정에서 또 헌법재판소에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군인, 예. 경찰, 공무원, 국가공무원 등 여러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모습 마치 청나라 걸륭제가 일부러 자기가 이제 그 집권을 하기 전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다 쳐다보고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가 권력을 잡고 나서 다 정리해버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 전국에 들어온 뒤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무원들의 그 난동, 준동, 예. 그리고 경찰, 군인들, 저게 군인일까? 예. 저게 경찰일까? 예. 지금 어이가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공권력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예. 검찰도 어제 대통령이 석방될 때만 해도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휘를 명령을 내렸는데 검찰 내부의 조직인 특수본이 대통령을 그냥 쥐고 이게 있단 말입니다. 예. 석방을 안 시키고 있답니다.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로 국가 권력이 다 무너졌는데 이 또 외교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그렇죠. 더할 겁니다. 지금 전투기 오폭 사고도 그런 와중에서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국방과 외교 안보의 모든 기강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일 큰 수습책은 네. 이제 우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헌재 최종 판결을 갖다가 좀 늦추겠다 하는 것은 거기에는 상당한 그 컨스피러시, 음모가 있다. 네. 저는 좋은 의미로 네, 네. 우리는 이제 좋은 의미로 늦어져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오염된 진술 증거 쓰지 마. 아니 문영배가 오염된 진술 쓰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쓰지 말고 제대로 해. 그래서 변론도 제기해갖고 8대 0으로 각하하는 게 제일 맞는데 네. 그런데 시간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어차피 이거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 갖다가 헌재 그 3명 또는 4명의 좌파 재판관들이 인용으로 쳐갖고 몰고 간다? 이건 용서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을 각하 또는 인용 쪽으로 빨리 하게 네. 우리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여론. 네, 지금은 여론 정책 한국이. 네, 네. 그래서 주말마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무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지금 이제 대행이 문제인데, 네. 그러면 대행까지 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과 그 다음에 이게 한덕수 총리를 비교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 기강이 무너졌거든요. 네, 네. 예, 군이든 누구든 기강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지금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건데 네. 그게 다 빠져 있어.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제 최상목보다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공직자 의식이 저는 훨씬 세다고 봅니다. 강한 분이죠. 예, 강해요. 강한 그리고 그분은 정말 그 원칙을 네.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개인 이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치 보는 사람이 예,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뭐 저 한덕수 총리 밑에서 저 일했던 제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그 심리를 빨리 해서 이건 네. 누가 보더라도 기각이니까 네. 빨리 원인출 시켜라. 그리고 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은 이제 윤 대통령을 한 2년 이상 모셔왔잖아요. 네, 네. 아니 얼마나 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윤 대통령 제일 잘하는 분이 한덕수 총리겠죠. 그래서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 머리를 다 꿰뚫고 있을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살아 있잖아요. 정진석 실장. 그래서 이 그 코드를 맞추면 얼마든지 윤 대통령이 맨 먼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알고 그 직무를 대행할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다. 그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 지금 스톰이잖아요. 스톰. 네네. 폭풍. 요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아내의 무너진 공직, 기강, 이거. 그 다음에 밖으로는 외교의 기본. 요거를 지금 미국 사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한덕수 총리가 살아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저녁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중심을 잡아달라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네, 얘기거든요. 네,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옥현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석방 직후에 아시아투데이는 코프라, 여론조사 회사 코프라와 함께 이틀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정치부 한대희 기자와 함께 항목별로 나눠서 여론조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전국의 흐름에 대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전 차장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대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아시아투데이는 대통령이 석방되는 석방뿐만 아니라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여러 국민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바라며 그날까지 보도하고 또 보도하고 취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